여기 보면은 소액보전금 조견표라는 게 있습니다. 소액보전금. 자, 이 조견표는 언제 쓰이나 그러면은 앞으로 중개업을 하실 분이나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대신 분, 지금 하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이거를 언제 쓰나 하면은 이럴 때입니다. 집주인이 왔어요. 집주인이 주로 이제 임대 놔달래. 이제 아파트나 뭐 다가구를 이제 지어가지고 이거를 전세놔야 되겠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제 보통 은행 대출을 한 5억 정도 받으면은 설정이 6억 되죠. 6억이 되고 거기에다가 전세를 한 5천만 원씩 좀 10가구 놔달래요. 전세를 5천만 원씩. 자,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을 딱 보시고 여러분은 등기부 등본 얼굴에 설정되어 있죠. 건지당. 그거를 찾습니다. 날짜를 찾아가지고 예로 이거 잘 보세요. 등기부 등본 날짜를 본게네 2011년 7월 7일이더라 하면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집주인이 2011년 7월이더라 하면은 예로 8월달에 9월달에 설정되다 하면 요거를 다 보시면서 서울은 7,500만 돼야 2,500 주는 거고 우리 창원은 얼마 된다고요? 4천만 돼야 1,400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예로 5천만 원 내면은 1,400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럼 집주인은 5천만 원 해달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개사는 사장님 그러지 하지 마시고 혹시 사장님 모르니까 4천만 원 이하의 소액보증금 1,400이니까 4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 합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은 예로 경매들 하면 10가구가 1,400씩 다 받아가요. 그럼 5천만 원 10가구 나면 10원도 못 받아가. 그러면은 중개사가 전부 다 지가 다 이었는데 그 집에 10명은 다 닦아 이었는데 세입자를 막 이리 중개사 잡아 이었는데 나중에 한 번 받고 나오면 합니까? 중개사 욕합니까 안 합니까? 욕하죠. 당신한테 뭐 중개를 했는데 이렇게 말이죠. 10원도 못 받고 나오게 되느냐. 근데 옆에 있는 똥뚜란 중개사는 4천만 원의 월세를 10만 했어요. 그러면은 1,400을 받으면 10가구 뜨면 1억 4천을 그래도 은행보다도 먼저 땡기 받는 겁니다. 그게 소액보증금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표는 딱 복사라든지 딱 떼가 붙여가지고 벽에 붙여놔야 돼. 붙여가지고 중개하시는 분은 전세 나러 오면은 요것도 먼저 봐야 돼. 아, 설정이 딱 봅니다. 설정. 요때 만약에 2015년 됐다 하면 요걸 봐야 되겠죠. 2015년도 하면은 서울 같으면은 1억에 놔달라 하면 1억 나면 안 되고 1억 나면은 3천이 못 받잖아요. 9,500 나면은 받죠. 그럼 9,500에 월세 5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천이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창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500만 원에 1,500이라. 근데 5천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꽝 됩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때 요거는 그때 쓴다면 돼. 그때 쓰는 아주 중요한 표고, 그 다음에 또 상가에서 적용 금액이 있습니다. 상가에. 그래서 상가는 일정 금액으로 오버하면은 또 보호가 10원 안 됩니다. 예로 이거 써놨죠. 밑에 파란 게 상가인데 2002년도에 생겼어요. 상가보호법이 생겼는데 서울은 2억 4천만 원 이하라야 되고 창원은 1억 4천만 원 이하라. 4천만 원. 그 다음에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2019년도 개념 서울은 9억 이하면 된다면 합니다. 9억 이하. 그럼 예로 전세 보증금이 10억씩 간다. 안 되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된다. 원래 원천적으로 10억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예로 보증금 여기에 월세가 800 하면은 보호가 안 되고 보증금 여기에 월세가 700 하면 여기 보호가 되고 이런 겁니다. 무슨 말 있죠? 환산 보증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창원은 어딘가? 그 기타죠. 여기 보면은 이제 광역시 빼고 주로 시골에 있는 거. 이것들은 3억 7천 이하면은 보호해주겠다. 그럼 종전에는 출발할 때는 처음에는요, 상가가 금액이 쌌습니다. 1억 4천 가다가 1억 5천 가다가 1억 8천 가다가 그 다음에 2억 7천 가다가 최근에 3억 7천 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요거를 적용 금액을 쓸 때 이 표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요 표는 1번, 2번을 쓰는 거니까 잘 보관하시고 그것도 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이번에 소액 임차인 아까 있었죠. 여기에 4천, 여기 보면은 4천만 원 이하 뭐 1,400 준다 이런 겁니다. 소액 임차인 1,400만 원 반 사람 4천만 원 이하 소액 임차인은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고 배당 요금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1번 봅니다. 소액보증금 지급 기준은 5가지 있는데 기준 시점은 담보물건 대부분 건저당입니다. 건저당권 설정 일자 기준이고 전입일자 기준 아니다. 그게 설정 그게 소액보증을 주는 것은 은행에서 이 담보한 거 건저당 1번 건저당 있죠. 그 날짜를 기준한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경매, 임의경매 등기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죠? 대항요건, 주택 인도와 주민을 갖춰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은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입업 시행 전에 건저당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써놨어요. 자,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18에 68. 자, 19 볼까요? 18에 919 봅니다. 18에 919. 아까 2분의 1 그랬죠. 2분의 1. 이제 거의 아닙니다. 2분의 1은 낮게 낙찰이 돼버리면은 은행도 반 가져가고 세입자도 반 가져가라. 뭐 그런 겁니다. 자, 청주의 아파트가 7천만 원짜리가 2,700에 팔렸다는 겁니다. 그죠? 싸게 팔렸죠? 팔렸는데 여기 보면 2,008만 세입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자, 이거 봅니다. 낙찰이 되면은 떼고 요놈을 가지고 세입자가 1,300 가져가고 은행도 추ገብ에도 1,300 반을 가하더라. 여기서 반을 나눠게 하죠. 알겠죠? 2분의 1 초과되면 안 되니까 소액보증금을 다 줄 수 없으니까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서로 반반씩 가져가더라. 추ገብ하고 세입자고. 무슨 말 있죠? 그게 2분의 1입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잘 봅니다. 1층 임차인은 1층의 호래비는 2층의 가부보다 먼저 전입해서나 확정일자가 없어서 1억을 띄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15에 1118장 겁니다. 쉽게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미난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창구에서 이 용호동에 경매가 나오더라. 나오는데 이제 적당히 팔리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은행의 설정이 문제됐어요. 은행에서 이렇게 집주인이 사면서 경남은행 가서 이 설정을 1억 8천 하고 했습니다. 은행 설정은 먼저 제피죠. 제피고 보통 임차인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임차인 중에서 잘 봅니다. 요 김씨라는 사람은 1층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시라크는 여성분은 2층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전입일자로 딱 따져보면은 누가 빠릅니까 지금? 김씨가 빠르죠. 이 김씨가 빨라요. 1억이 빠른데 이씨는 2층에 들어왔는데 2012년도고 이거는 2010년도고 똑같이 1억을 줬어요. 근데 배당은 김씨가 몸받아하고 요어서 1억 받아갔습니다. 왜 그럴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틀리는 거? 두 사람 뭐가 틀립니까 지금? 응? 뭐 하나 빠졌죠? 이게 빠져서 이게 빠졌어. 그래서 이 사람 배당이 안 되고 이 사람이 이리 간 겁니다. 요게 이리 가버렸어요. 자, 그럼 날짜는 워낙 2년 빠른데 불구하고 배당 요구도 두 사람 다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불구하고 배당이 뒤로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김씨는 이랬어요. 중개사가 이제 2010년 5월 24일 잔금을 치르니까 오늘 잔금 치르니까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이자 꼭 받으세요. 경매들 한번 배당 요하세요. 요까지 이제 설명하고 확정이자 받았겠어. 오늘 할 거는 전입하고 확정일자래. 동사무소 가다가 대문 앞에서 탁 걸려갖고 자빠져 버렸어. 아이고 다리 아프니까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맞아 내가 전입신고하러 왔지. 전입신고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월 말에 5월달에 말에 요 공인중개사는 머리가 센스가 있어요. 한 달에 임대를 한 거는 5개 있으면 600원 주고 전세계약서에 방망이에 딱 찍어놔. 그런 공인중개사 있어. 그거 이제 자기가 중개가 됐어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확정자 없이 있는데 나중 보니까 경매가 돼있어요. 여기에 경매돼갖고 이제 이게 배당이 되는데 따지 보니까 이제 요리 됐습니다. 따지 보니까 여기 보면은요, 김씨는 배당금이 없고
우리 아가씨는 1억이 있습니다. 없죠? 지금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금이 없다고, 예상 배당금이 없어가지고 김씨가 중개사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박 소장님, 전에 제가 임차를 그때 할 때 4년 전에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전세를 하도 못 받는다더라. 왜냐니까 이게 없대. 이게 없어서 못 받는데. 근데 이제 이 박 소장님은 센스가 있어요. 월말에 뭐 했죠? 매달 월말에 600원 주고 전세 계약서에 확정자 다 찍어놨어요. 혹시 이런 사람 볼까 싶었어. 찍어놨는데 한 사람 왔어요. 아이고 그래 큰일 났네요. 하도 못 받게 생겼네. 그죠? 확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을 받아주면은 얼마 줄란겨? 물어봤어요. 얼마 줄랍니까? 반띠. 괜찮은데. 저기 옆에 김소영 씨는 30%. 좋다. 30% 저거 반띠 좋고. 자우지가 나는 600원 내고 중개사는 잘하면 뭐 3천만에 5천만 원 챙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분명히 찍어야 됩니다. 알겠죠? 은행보다 설정이 아예 등기부에 없더라. 가압류도 없고 압류도 없고 근저당 없더라 하면은 전입신고하면 돼요. 그럼 다 받아요. 그러나 은행 설정이 있고 뒤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대부분 다 거의 90%는 설정이 있고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전확배, 자 외웁니다. 전확배. 이 세 가지가 필수예요.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알죠? 전확배. 그러니까 배당 요구가 경매되면 한 3개월 이내 이게 진행되거든요. 요 안에 배당 요구 해야 돼. 법원에 가서. 전세 계약서 들고 주민등록부 들고 가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세입자는 전확배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하나 빠지면 안 돼. 근데 소액입장 받는 사람은 확정일자 없어도 돼요. 아까 있죠? 4천만이야 1,400 그런 사람들은 확정일자 없어도 되는데 1억씩 주고 이런 사람은 전확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임차인인데 확정일자 찌라면 내일 찍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울고불고 하지 말고. 자, 이게 중요하더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3번 봅니다. 1층 임차인은 2층보다 먼저 전입했는데 확정일자 없어가지고 1억 뒤에 있다는 겁니다. 즉 은행의 1번 설정 뒤에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세 가지래요. 뭐라고요?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이름하여 전확배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단 최우선 변제권을 받는 사람은 확정일자 없어도 되겠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자, 진해봅니다. 18에 1550. 아까 했다, 그죠? 18에 1550.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중개사 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집주인이 왔어요. 전세 놔달래요. 진해구 석동에 집주인이 이제 중개사를 찾아왔습니다. 자, 요 집지 있는데, 물론 은행에 내야 대출을 뭐 한 4억 정도 빌리기는 빌리는데, 새집 지었죠? 지었는데, 나머지 전세 좀 놔달래요. 자, 그러면은 집주인은요, 은행에 이제 이 10만 원 구형을 갔는데, 은행에 이제 사면서, 소유권 이전하면서 은행에 대출 받습니다. 이렇게 건저당이 지금 2개가 되어 있어요. 10만 원 금고에. 설정이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세입자를 구하더라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붙어봐야 돼요. 소유권 보존. 다음에 건저당 날짜 있죠. 요 날짜. 자, 우리 교재 봅니다. 2013년 4월 1일이 딱 보이면은, 얼마로 유도를 해야 됩니까? 집주인은 5천만 해달래. 그러면 2013년 4월 1일이라. 그럼 몇 차 계정입니까? 7차 계정이죠. 서울은 7,500만 이하면은 2,500 줍니다. 그럼 서울 같으면은 8천만 놔달라 하면은 사장님 7,500에 월세 5만 합시다. 캐야 나중에 2,500 받는 거죠. 자, 창원은 5천만 해달래. 그럼 뭐게 됩니까? 사장님 4천만 원에 월세 10만 하시죠. 막 고기니까. 무슨 말이겠죠? 4,500이나 5천 해달래. 그러면은 꼭 그러지 말고 4천만 원까지로 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1,400원 받아가죠. 그런데 요 석동에는 그래 안 했어. 중개사가 전혀 몰라가지고 전세를 얼마나 났나 그러면요. 대부분을 보니까 전세가 뭐 보니까 이게 요 봅니다. 이 석동이죠. 석동에 보니까 세입자들이 보니까 얼마입니까 보통? 5천만 원, 4,500에 5만 원, 4,500에 3만 원, 5천에 3만 원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 얼마 했겠죠? 4천만 원, 4천만 원. 그죠? 4천만 원 맞춰야 되는데 이게 틀렸어. 그러다 보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지금 그러면 요번에 쭉 보니까 은행에서 지금 가져가고, 그죠? 건재당이 가져갑니다. 그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조금 몇 사람 받아가는데, 지금 받아간 사람이 특히 요 봅니다. 요 사람들. 자, 이거는 걷다 치고, 이거는 좀 바닥에 놔두고. 자, 요 사람, 요 사람. 10원짜리 하나 없죠? 4천만 원 했으면은 얼마가 생각하냐? 1,400. 다 받아가지고, 그죠?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세입자도 마찬가지. 4천만 원 하면 1,400 받는데, 그러면은 또 공부를 좀 했으면, 내한테 물어봤으면은, 그러면은 이랍니다. 내한테 만약에, 요 사람 301호가 내한테 물어봤다 그러면은 4천원 5만원이죠? 요거를 신고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줄여야 됩니다, 요거를 4천만원 해가지고, 뭐 10만 한다든지 줄여가지고, 바꿔 들어가면 돼요. 우리 주택은 월세가 별 숫자 기준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럼 4천만 하면 1,400 받잖아, 그래도. 배당 요구할 때. 그럼 확정일자는 어떻게? 확정이 없어도 됩니다. 소액보증금은 전입신고하고 배당 요구하면 되니까 아까 했다죠. 중간에 있는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얼마까지는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나요? 근데 요거 설정에 따라서 요거 따라서 아까 우리 표 준 거 있죠? 요놈 표를 대입합니다. 아까 2014년 뭐 얼마 돼? 그죠? 3월 달이니까 요게 요 해당되니까 4천만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로 4,500이면 못 받는 거고 4천만이면 1,400 받고 3천만이면 1,400 받고 1,400이면 1,400 받고 1,000만이면 1,000만 원 받는 기고. 아까 1억은 받던데. 예? 1억은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뭐가? 5천만 원은 못 받고. 아, 순서대로. 수술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금액이 이제 줄을 잘 쓰면 되는데 못 썼더라도 4천만 이하 돼야 1,400 받는. 계약서를 원장님 말씀처럼 낮게 하나 작성해갖고 넣으면 뭐 잘하면 받아가지만 잘못하면 사업방해나 그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집주인 원해야 되겠죠. 4,500에 신청하면은 보증금 소액보증 안 나오니까 내가 그럼 뭐 전세 얼마인지 소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로 5천에다 크면은 4천에 월세 10만 원 바꿔둬라 계약서를 아, 소유자한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도장 찍고 닦아주면 끝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하나 더 봅니다. 하나 보면 또 헷갈리니까 또 하나 더 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중개업 하실 분은 잘 들으세요. 이거 보면은 자, 진해 석동을 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없네. 자, 내용은 그래요. 석동처럼 아까 전에 4,500이면은 5천이면 안 되고 4천만 같으면은 1,400 받는 말이다. 알겠죠? 그럼 3천만 해도 1,400 받는 거죠. 알로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4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안 되겠다. 그죠? 그 2013년도 설정을 했을 때는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걸 찾아가지고 오른쪽에 요걸 따집니다. 대부분 요거예요. 여기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공매 같은 경우는 설정이 없어요. 그럼 설정이 없을 때 없지 않느냐? 이 설정이 없어, 공매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설정이 있어야 돼 막 닦아내겠죠. 매착이죠. 설정이 없을 때는 마지막 거를 기준합니다. 요거 5천만 원 이하면은 1,700입니다. 저는 공매해 본 게네. 공매에서 아파트가 다가구주택이 경매되다 보면은 주로 세무서 압류가 커요. 있어갖고 그게 막 공매된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건전항이 없어요. 그럼 그럴 때는 마지막 배당날 기준이니까 배당날을 기준한다.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럼 뭐 10차 계정을 보면 되겠습니다. 5천만 이하면은 1,700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근거는 뭐냐? 이러면요. 근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써놨죠. 근거는 자 있네. 5번 봅니다. 건전항권 설정 없는 경우에는 몇 차 계정을 기준해 줍니까? 즉 가압류가 있더라, 세무서 압류가 있더라 이럴 때는 배당날 당시를 한대요. 기준을. 우리 법원 실무제에 보니까 이 나와 있습니다. 배당날 당시에 기준한다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종합보증금의 종합문제 12의 7164 봅니다. 자, 요거를 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12의 7164
자, 근데 하기 전에 요걸 한번 봅니다.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원장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서울에 지금 입학을 하는데 전세를 들어왔는데 얼마 정도 줄까요? 물어본다, 저한테. 그 전세 얼마인데, 그게네. 1억을 달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등기부를 먼저 보라 그래요. 등기부 등본에 보니까네 설정이 2015년도 2월 1일이다. 그러면은 얼마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요 해당되죠? 그러면 얼마 줘야 됩니까? 1억 돌아가면 9,500에 월세 5만 하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 받는다고요? 3,200.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부산에 뭐 방을 하나 구하는데 전세를 달라고 한대요. 전세를. 그래서 내가 봐라. 설정을 봐라. 등기부 되어 있는 거. 제일 큰 1번 설정. 본건에 여기에 해당된대요. 그럼 2011년도에 뭐 설정이 됐다. 그러면 부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요 사람. 부산은 광역시입니까? 네. 자, 그럼 2011년도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이게 어디 있노? 요 들어갑니까? 강력시. 어? 네. 광역시. 인천의 군정제. 그럼 요다, 그죠? 그러면은 5,500만 원, 이렇게 6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5,500에 5만 원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1,900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혹시 임차할 때는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때는 그냥 전화하지 말고, 등기부 등본 그 얼굴 있죠? 그 사진 하나 콕 찍고 스마트폰에 탁 넣어주면서 물어보면 더 빠릅니다, 내가. 이해갑니까? 그 서울에서 그냥 1억 주고, 예로, 여기 해당되는데 1억을 주면 안 되거든요. 또 요 해당되는데 8천만 주면은 2천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7,500 되든지, 7천만 되든지, 6천이 되든지 해야 받는다. 자, 이해가죠? 자, 잘 모르면 재송하시면 됩니다. 재송하면 다 하시면 돼요. 그럼 다 알아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마지막에 종합 문제. 요거를 풀어야 됩니다. 12에 7164. 요거는 걸린 주택이에요. 상가도 있고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층은 쌀집이고 뭐 그래요. 주택이 있는데 요 흥동에 김해에 이 다가 걸린 주택입니다. 걸린 주택인데 1층은 뭐 미용실도 있고 쌀집도 있고 세탁소.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미용실이죠. 자, 요거는 쌀집. 자, 이거는 세탁소. 이거죠. 또 주택도 있고 주거도 있고 막 그래요. 위에는 있는데 습기가 있는데 자 봅니다. 임차인이 7명. 7명에 1억을 주고 있어요. 1억에 116만 원, 160만 원. 그죠? 이게 좀 잘 돼가 있네. 자, 그래서 요 딱 보면은 이제 요걸 따집니다. 요거. 자, 요거를 3억 1,200이니까 일단 매차 기능부터 따집니다. 2010년 4월 9일이다. 자, 상가하고 주택하고 상가 봅니다. 2010년 4월 9일. 자, 우리 저 1페이지 봅니다. 2010년 4월 9일이래. 2010년 4월 9일. 그럼 몇 차입니까? 자, 2010년 4월 9일이래. 그럼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여기. 서울이면은 6천만이 하고, 자, 여기 쭉 나게 얼마면이죠? 4천만이 여기 들어가죠? 자, 그럼 2010년 4월, 상가는 어디나, 상가? 상가는 2010년 4월 9일이에요. 그럼 몇 차 계정요? 2차 계정. 그럼 2차 계정은, 여기 보기에는 2,500만 원이라 700을 받는데. 그래서 상가는 소액보증금은 거의 못 받습니다. 거의 90% 못 받아요. 왜 못 받나 그러면은, 자, 봅시다. 2,500 하는 요 개념이 이겁니다. 이건 한산보증금이니까, 자, 물어봅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750 받는다, 못 받는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못 받아요. 왜냐, 그러면 20만 원이 곱하기 100을 하면 2천만 원 되거든.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 20만 원 더 하면 3천만 원이죠. 2,500 초과 대비죠. 못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750 받나, 안 받나? 받는다. 이해가시죠? 근데 대부분은 보증금 1,000만 원, 15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90% 못 받아나.
그 상가의 소유분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요. 예. 그래서 해당되는 월세를 곱하기 별에서 막 되어버리니까 이게 잘 안 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막 월세를 빼삐고 보증금이 2,500 이하다 그러면 막 집을 이러면 좋겠는데 환산분을 하다 보면 그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 그때에 상가다 크면은 1억 5천만 원 이하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금액 큰 거 있죠. 예를 보증금 5천에 월세가 100만 원. 그런 거는 이제 예로 은행 설정이 있고 그다음 내가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주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소액되는 거는 잘 드물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거의 막 90%못 받더라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 정도 하시고 아까 4천이 얼마라고요? 1,400 이거 배웠다 그죠? 자, 그래 보면서 봅니다. 자, 김해 흥동. 자, 이 흥동 사건 한번 봅니다. 자, 이제 화면 보세요. 화면을 봐야 되겠다. 자, 박강의 방이요. 오른쪽, 2층에 방이래요. 1,400이래. 전입 확정도, 확정 없을 때 된다겠죠? 전입하고 배당 요구를 잘했어요. 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경매디에 들어왔대. 이거 탈락입니다. 무슨 말이죠? 경매디에. 자, 그 다음에 미용실 아지매, 온조 아지매. 한산 보증금이 4,500이래. 이것도 탈락이라. 아까 2,500입니다. 2,500 탈락. 그 다음에 이성건 씨는 요거는 오케이 되겠네. 본게는. 요거는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순덕이 방한칸. 자, 요거는 배당 요구는 안 했어요.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화는 배당 요구 안 해서 이 탈락이라 이거도. 무슨 말이죠? 배당 요구 안 했다. 자, 그 다음에 정자 세탁소 아지매. 배당 요구도 안 했지만은 한산 보증금이 4,500 탈락. 아까 2,500 이하죠? 탈락입니다. 요것도 탈락. 그 다음에 우리 방한칸 아지매. 요거는 되겠네. 1,400. 전애경이 1,400 되겠다. 아까 전애경하고 이성거의 둘이 합니다. 전애경, 이성거하고 조상수는 또 뭐고? 가람유통, 쌀집 아저씨. 이것도 환원이 세죠? 탈락. 그래서 전애경하고 이성거 두 사람만 된다. 두 사람만.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소액 보증금 해가지고 은행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이 배당 순서가. 자, 오늘 낙찰됐다.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서 집행비용을 경매비용 삐고 요거 가지고 전애경하고 이성거이만 1,400 두 사람 받고 나머지는 아무도 못 받더라. 맞죠? 이거를 풀 줄 알아야 돼. 소액 보증금. 요거만 풀면은 이제 앱을 푸는 겁니다. 종합 문제.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액 보증금은 요거 정도만 풀면은 이제 잘한 겁니다. 여기 1,400만 둘이. 자, 그거를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조에 보면은요, 임차인은 보증금 4,500 중에서 1,400을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이 3조 1항 하는 것은 전입 신고를 하고 점유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